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네, 네. 오늘은요, 송동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은 담지만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최근 네. 양상은 좀 둘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최근래 시장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양매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외적인 변수가 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변수가 좀 있어서 경계성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그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파이터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먼저 라운드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네, 외국인은 한국알콜 그리고 기관은 동국제강을 사고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일부러 공통점을 안 주려고 네. 두 가지 종목을 생각해봤고,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알코올, 동국제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게 그렇게 많이 매수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왜 이 두 종목을 준비했냐면 일단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적 위치까지 좀 자리가 좀 나와줘야만 그 매수하기가 좀 괜찮은 위치일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종목을 좀 이제 꼽을 수가 있었고, 오늘은 좀 더 바닥권에서 좀 더 수급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관심을 받는 두 종목 중에 우리 송동현 대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 주었는지 한번 승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1 승자는요. 네, 슉슉 한국 알콜입니다. 네, 제가 또 주류를 또 좋아해서 한국 그렇습니까? 알콜의 주가 이만큼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술을 좋아하셨군요. 맞습니다. 일단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주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지금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만 빼고 주식과 우리 월급만 빼고 네. 눈물이 네. 어쨌든 지금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술 가격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주류 가격들도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맥주, 그냥 소주 가릴 것 없이 다 가격 올린다고 하잖아요. 역시나 그의 원재료가 되는 이 주정 가격도 현재 가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알코올도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한국 알코올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담당하는 회사인데 한국 알코올이 최대 주주입니다. 3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반도체 쪽도 사실 뭐 지금은 주춤하지만은 이익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그냥 반도체 이 소재 쪽 매출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컬러 페이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소재인데 이 디스플레이용에 특히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 알코올이 배당에 관련돼서 약간은 어떤 약간 언론사 뉴스가 있는데 뭐 최대 주주가 배당을 너무 좀 안 해준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인데 사실 이제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배당 성향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당 성향도 이익 대비해서는 아직 적은 편이고, 근데 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자, 그것도 이제 주가 상승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익 대비 현저한 저평가입니다. PBR이 0. 거의 6배 정도로 제가 보고 왔는데, 사실 PBR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망했을 때보다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BR이 진정한 저평가 기준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은 올라가는데 저평가 돼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측면으로 한국 알코올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류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네. 주가는 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네. 조정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5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지고 있는데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4%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한국 알코올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좋지 못하다가 사실 제가 보통 요런 이제 121선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은데,
추세가 한창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이런 라인에서 이제 이평선이 모이기 시작하죠. 즉 힘을 비축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거의 없고, 즉 이제 조정이 마무리돼 간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는 일단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가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 좀 거래 대금도 좀 순유입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120선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좀 드려보는 것이고요. 11,500원 정도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 목표가 일단은 1차 12,5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했습니다. 조정이 길었던 만큼 앞으로의 도약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1은요, 한국 알코올이 또 승리를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손을 들어줄지 한번 선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2, 파이트! 네, 현대그린푸드와 초록배 미디어 갖고 오셨습니다. 글자 수를 일부러 맞추신 거 아니죠? 항상 일부러 맞춥니다. 아, 네. 센스 있으시네요. 네, 항상 일부러 맞추고요. 일단 보기도 좋잖아요, 6글자. 6글자가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좋은 흐름입니다. 현대그린푸드도 지금 이제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좋고요. 초록백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좀 뽑아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좀 먹을 거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네, 현대 그린푸드냐 그렇죠. 초록뱀 네, 맞아요. 미디어냐 한번 이번 라운드의 승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 승자는요. 네, 이번에도 기관이 승리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 관련 이제 콘텐츠 기업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롯데 홈쇼핑이 초록백 미디어를 이제 지분 인수를 좀 하면서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즉 이제 뭐냐면 이 홈쇼핑 채널도 좀 바뀌고 있어요. 롯데 홈쇼핑이 약간 예능 플러스 뷰티 콘텐츠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앵커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뷰티 관심 많죠. 네, 이게 예능형이면서 뷰티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요. 네. 초록백 미디어가 제작을 맡고 롯데 홈쇼핑이 이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도 NFT와 메타버스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조금 시세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도 인기도가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시세가 강하게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기가 있으면은 NFT나 이런 부분들도 잘 팔리겠죠. 자,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초록백 미디어도 한마디로 메타버스 기업으로 재탄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타버스 하우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NFT와 가상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산으로 이코노미를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백 미디어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NFT라는 단어만 붙이면 좀 주가가 바로 또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실체가 있는 실적 모멘텀이 좋은 초록배 미디어 꼽아주셨는데 최근 수급 보니까 양매수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맞죠? 주가도 네. 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그린푸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일단 매수세는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투자하기 좀 쉬운 타이밍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초록백 미디어에서 좀 얻은 거고요. 역시나 121선을 이제 간결하게 돌파를 해내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정비열 초기 자리에서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조건으로 좀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 1차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초록뱀 미디어 목표가는 3,100원에 손절가 2,500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동현 파이터의 픽은 무엇인지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송동현의 픽!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되게 파이트가 좋으시네요. 예, 오늘 롯데그룹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롯데정보통신도 사실 이 삼성 SDS나 이런 기업처럼 이제 롯데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롯데정보통신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칼리버스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롯데정보통신에 만들어놓은 메타버스 기기로 접속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롯데가 만들어놓은 그 쇼핑몰을 그 가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XR 기기를 끼고 롯데정보통신이 만들어둔 칼리버스에 접속을 하면은 뭐 롯데 타워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롯데 홈쇼핑이라든지 뭐 롯데 백화점 이런 등등의 가상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해외 기업으로 이 플랫폼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ES 2022에서도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수익성 원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 충전 인프라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중앙제어라는 그런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또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계속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단계고 수익성이 잘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수익원은 충전 인프라, 그리고 향후 기대감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쪽에 좀 있는 그런 성장의 3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보안 사업 진출 소식을 또 전하고 자율주행 사업까지 겸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많이 컸거든요. 네. 가격 전략 세워두시면 잘 지켜야겠어요. 네, 한번 보시면 뭐 최근 이제 그 한 4거래일 전, 5거래일 전이죠. 이때부터 역시나 거래량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즉 이때부터 좀 수급들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때를 이제 추세 전환의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추세 전환 이후로 좀 그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지금 외국인 기관도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단기 정고점을 벗겨내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저는 내리고 있고요. 따라서 제 판단이 맞다면 이제 오늘 자리에서 39,0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정고점 부근인 4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걸까요? 롯데정보통신 목표가는 41,000원에 손절가 36,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급 파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먼 파이터 힘 좀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